네, 페이퍼 리뷰 321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STS 이준호고요. 오늘 제가 다뤄볼 논문은 제목이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Pre-trained convolution이 Pre-trained transformer보다 더 나은가? 라는 질문으로 된 논문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셀프 어텐션 또는 트랜스포머에 대한 리팅킹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추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논문이고, 또 얼마 전에 진원님이 다뤘던 MLP 믹서하고도 좀 연관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되는 논문인 것 같아요. 이 논문 자체는 나블티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나름대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논문 순서하고 비슷하게 인트로 릴레이티드 워크를 함께 다뤄보고, 메소드 익스페리먼트를 보고, 마지막에 디스커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에서는 뭐가 이제 드팩토 스탠다드죠. 그래서 이 논문에 있는 표현인데 NLP 커뮤니티의 마음을 훔쳤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또 최근에 나오는 그 연구들을 보면 NLP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점점 그 입지를 넓혀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키텍처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결국 트랜스포머로 수렴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구조는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이 스케일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스태킹하는 멀티 헤드 어텐션 부분, 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논문에서도 그렇고 유사한 다른 논문에서도 이제 이 셀프 어텐션을 꼭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걸 바꿔서 한번 해 보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관련된 논문들을 쪼끔 이 논문에서 다룬 거하고 또 추가적으로 쪼금 더 붙여 봤는데요. synthesize라는 논문이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요게 이 논문의 제1 저자랑 같은 사람이 제1 저자인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닐라 트랜스포머가 A 요 그림인데, 여기 있는 셀프 어텐션 요 부분을 synthesize dense 버전에서는 요거를 dense 레이어를 이렇게 쪼개진 버전으로, 그러니까 인풋을 쪼개 가지고 dense 레이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 결과물을 스태킹해서 어텐션 그 매트릭스를 얻어내는 구조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인제 랜덤 버전은 아예 어텐션 스코어를 그냥 랜덤 매트릭스로 처음부터 이렇게 두고 학습이 저절로 되도록 시도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글루라든지 머신 트랜슬레이션 이런 쪽에서 요 구조로 돌려봤더니 어 트랜스포머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더라라는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이게 없어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결과죠. 그리고 최근에 이 논문의 저자가 한 일 주일 전에 리비전을 다시 올렸는데 거기서 MLP 믹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MLP 믹서하고 사실은 이게 얘는 이제 NLP에 적용을 한 게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철학은 좀 유사하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고요. NLP 믹서는 PR317에서 진원 님이 굉장히 잘 다뤄 주셨는데, 인제 셀프 어텐션 그 부분을 그 웨이트를 쉐어하는 MLP로 대체를 해 가지고 뭐 토큰 믹싱하고 채널 믹싱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전 태스크에서 비전 트랜스포머하고 거의 이렇게 바꾼 모양으로도 유사한 동등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걸 좀 보여준 거였고요. 요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Pay Attention When Required라고 해서 요 이니셜을 따 가지고 PAR 트랜스포머라고 하더라고요.
트랜스포머 엑셀을 베이스로 해서 요거를 그 슈퍼넷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요렇게 두고요. 여기 각 그 레이어에서 어텐션 모듈, 피드 포워드, 아이덴티티 이렇게 서치 스페이스를 둔 다음에 이거를 막 바꿔가면서 그 최적화를 해 본 것 같아요. 스키밍해서 대략만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결과물을 보면 어 전체 어텐션 블락에서 약 3분의 2 정도를 피드 포워드로 리플레이스를 했더니 일단 컴퓨팅 타임이 35%가 줄었고, 그러면서 위키 텍스트 벤치마크에서 퍼플렉스티가 거의 동일한 수준 유지가 되더라라는 결과물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서제스트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체의 대략 한 20% 정도의 셀프 어텐션만 남겨두고, 특히 앞쪽 레이어에서만 남겨두고 뒤쪽은 그냥 피드 포워드만 둬도 성능에 크게 영향이 없더라라는 재밌는 서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 네 번째 끝에 있는 그림은 요게 한 2 주쯤 전에 구글에서 발표한 거죠. Fnet이라고 해서 셀프 어텐션 모듈 부분을, 그러니까 멀티 헤드 어텐션 부분을 푸리어 트랜스폼으로 아예 바꿔 버린 건데요. 예, 생각해 보면 푸리어 트랜스폼은 넌 파라메트릭이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걸로 기대가 되는데, 역시나 어 해본 결과가 버트 대비해서 92% 정도의 성능을 글루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프리트레인 속도가 7 배가 빠르더라 GPU에서, 라는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버전으로도 테스트를 했는데 요게 좀 저는 재밌었는데, 이게 베이스 모델이 레이어 12 개거든요. 근데 12개 레이어 중에 마지막 2개 레이어에는 셀프 어텐션을 살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 트랜스포머하고 반대로 좀 어프로치를 했는데, 앞쪽 부분 10개 레이어는 어 푸리어 트랜스폼으로 대체를 하고 뒤에 2개만 남겨 놓은 그 버전이 하이브리드 F넷인데, 애큐러시가 굉장히 더 근접하게 올라갔죠. 그런데 여전히 6배 더 빠른 프리트레인 속도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큐러시, 스피드, 어떤 트레이드 오프에서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해야 할까에 대한 좀 힌트를 주는 논문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연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 트랜스포머하고 하이브리드 F넷이 주장하는 바가 약간 컨플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 논문에서 인제 주목을 한 부분은 앞에 하고 약간 다르게 이 셀프 어텐션을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바꿔도 된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고요.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컨볼루셔널 시퀀스 투 시퀀스, 2017년 정도에 나온 논문이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재작년쯤에 나온 건데 Pay Less Attention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고요. 이 논문에서 라이트웨이트 컨볼루션이랑 다이나믹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모듈들을 제안을 하고, 그냥 컨볼루션인데 핵심적으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요걸로 셀프 어텐션 모듈을 대체를 했더니 성능이 더 잘 나오더라. 뭐 대부분의 글루랑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데서 잘 나오더라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셀프 어텐션 아키텍처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이제 질문을 이 결과를 통해서 더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다이나믹 컨볼루션 레이어를 쓴 버전이, 여기서 비교 대상은 이제 바닐라 트랜스포머고요. 레이어 6 개짜리. 랭귀지 모델이나 라지 스케일 머신 트랜슬레이션 한 결과를 봤을 때 더 잘 나오는데, 여기서 요 부분, 그러니까 어 뎁스 와이즈도 적용하고 커널, 이게 이제 랭귀지니까 디멘션은 1D 컨볼루션이 되고요. 커널 사이즈가 요런 식으로 커지도록 세팅을 해서 그 컨볼루션 웨이트를 드라핑하는 드랍 커넥트도 쓰고, 그다음에 인제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룹 컨볼루션을 하겠다는 거죠. 고렇게도 해서 한 게 이제 라이트 컨브인데요.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즈를 이 컨볼루셔널 그 필터에다가 적용한 게 그까지 했을 때가 이제 라이트 웨이트고요. 그 버전이랑 거기에다가 고거를 또 타임 스텝별로 좀 동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한 게 다이나믹 버전인데 요거를 보면 파라미터 수가 살짝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루 스코어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쪼금 더 늘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어 요 요 구조가 이 논문에서도 거의 그대로 쓰입니다. 단지 인제 이게 이 논문에서는 T5 하고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 수가 12 개로 늘어나고 고런 점이 쪼끔 바뀌는 점만 다르고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볼루셔널 아키텍처가 이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뭐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랭귀지 모델 영역에서 프리트레인하고 파인 튠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정말 리거러스하게 이밸루에이션 된 적이 있는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한번 그걸 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제 컨볼루션의 장점과 단점을 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언급을 했는데 일단 어 그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산 복잡도가 셀프 어텐션 대비해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n 스퀘어로 좀 악명이 높은데 비해 반해서 상대적으로 좀 n에 가까운 복잡도를 가지죠. 그리고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웨이트를 쉐어하면서 로컬리 커넥티드 된 그런 오퍼레이션을 함으로 인한 좋은 특성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요거는 그것 때문에 단점도 생기는 부분도 있죠. 글로벌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좀 오히려 제한이 되는 효과가 생기게도 되고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멀티플 시퀀스를 처리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라는 거를 일단 짚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소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Pay Less Attention처럼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depth 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보면 스탠다드 컨볼루션이 필터가 인제 스페이셜하게 오퍼레이션도 하지만 또 채널 와이즈로 그 필터를 다시 똑같이 사용을 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그 필터별로 하나의 어떤 채널을 형성하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스페이셜 와이즈로만 오퍼레이션하는 필터를 그러니까 채널별로 필터를 따로 두고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depth wise 컨볼루션이고 그렇게 할 경우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채널 수를 가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합쳐 주는 게 그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인데 요거를 이렇게 시리얼하게 수행을 해서 일종의 어 컨볼루션에 대한 디팩토링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한 게 depth 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논문하고 Pay Less Attention에서 이제 depth wise convolution부터 포뮬레이션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논문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을 쪼끔 건성건성 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직 그 프리프린트라서 그런지 오타도 되게 많고 수식도 좀 잘못된 게 몇 개 있어요. 그 제가 찾은 것만 한 대여섯 개 넘는데 그래서 그거를 예전 Pay Less Attention 그리고 또 소스도 공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전 걸 찾아가면서 좀 퍼즐을 맞추느라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이제 depth wise convolution 그러니까 separable이 안 들어가는 그냥 depth wise convolution을 요런 식으로 인제 표현을 하고요. input x에 요게 인제 input x라고 하면 여기가 x축이 시퀀스고요. 요 y축이 토큰 하나의 어떤 represent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i가 요 n 있는 요 x축에서의 어떤 포지션이고 요 c가 이 d 그러니까 y축에서의 포지션을 말하는 거고요. 고 포지션에서의 아웃풋은 그리고 인제 커널을 w 이 채널 와이즈 서로 다른 커널을 쓰니까 c를 인제 붙여 가지고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depth-wise convolution의 인풋과 아웃풋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요. 요걸 포뮬레이션 요렇게 하는데 요 포뮬레이션이 쪼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게 분명히 패딩이 인풋 아웃풋 맞추기 위해서 패딩이 필요한데 패딩에 대해서 일단 노테이션이 안 들어가 있고 해서 쪼끔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일단은 그냥 크게 보면 이제 C번째 채널의 커널하고 이제 C번 채널에 해당하는 인풋 부분이 서로 계속 곱해져서 그 커널의 그 엘리멘트 개수만큼 서메이션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슬라이딩하면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죠. 고게 depth wise convolution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각 토큰의 그 representation 그 디멘션이 결국은 인제 채널에 해당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거를 바탕으로 해서 lightweight convolution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lightweight convolution은 기본 바탕이 이제 depth wise separable convolution이에요. 그래서 depth wise convolution에다가 요 C 채널을 이제 C hat으로 이렇게 바꿔서 전체 전체 채널 수를 요 H가 인제 헤드 트랜스포머의 헤드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룹 수가 되겠죠. 그룹 수를 H 맞추는데 그룹 수만큼으로 그러니까 D 나누기 H를 하면 한 그룹당 몇 개의 채널이 들어가느냐가 나오죠. 그래서 고 단위 그 한 그룹의 단위 채널 수만큼으로 나눠서 그만큼 다 똑같이 커널을 사용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커널이 쉐어가 구분이 되는 거고 depth wise separable convolution이 기본인데 웨이트 그런데 인제 요거는 인제 채널 와이즈로 사실 다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 하다가 마지막에 합쳐지는 건데 웨이트를 쉐어링하는 부분 요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룹 컨볼루션을 위해서 노테이션을 요렇게 한 거고요. 거기다가 요 웨이트 전체를 소프트맥스로 노멀라이즈를 해 줍니다. 요걸 안 하면은 나중에 다이나믹 컨볼루션 할 때 다이버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인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드롭 커넥터를 씁니다. 요 부분이 인제 요거는 그 failsek에서 가지고 온 소스 코드인데요. 어 lightweight convolution에 인제 그 포워딩하는 구조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치 사이즈 인풋으로부터 배치 사이즈랑 인제 요게 채널의 그 디멘션 D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타임 스탬프 그러니까 이 시퀀스에 해당하는 거죠. N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걸 받고 그다음에 헤드를 인제 H 이게 몇 개인지 정의를 하고요. 웨이트를 소프트맥스로 노멀라이즈를 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 인제 드롭 커넥트를 요런 요 모듈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데 실제로는 드롭 아웃을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conv 1D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제 그룹을 지정을 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면 거기다가 그걸 내뱉는데 바이어스는 디폴트로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고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그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통으로 다 대체하는 건 아니고 그 앞에 이제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 주고 그 뒷단에 또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나 붙여서 최종적으로 그 대체물이 되는데요. 이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은 뭐 아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요게 그 랭귀지 모델에서 주로 이제 컨볼루셔널 베이스로 할 때 그 게이티드 LSTM이나 RNN 쪽에 있는 그 게이팅 메커니즘을 그 컨볼루션 베이스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까 해서 나온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 쪽이나 텍스트 베이스 컨텍스트에서 보면 좀 종종 쓰이는데요. 인풋 X가 있으면 그거를 두 개로 duplicate를 해요. 그래 가지고 하나는 어 WI로 보내고 하나는 WS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분기해서 두 개로 보내고 근데 그중에 하나는 시그모이드를 거치게 해요. 그런 다음에 포인트 와이즈로 프로덕을 합니다.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요 과정이 이제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제 컨볼루션 블록에 넣는데 요 블록에 해당하는 게 요 라이트 웨이트 컨볼루션 위에서 정의된 요거예요. 혹은 뒤에 나올 또 다이나믹 컨볼루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제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도 쫙 보면 이제 뒤에 있는데 요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 요 정확하게는 여기 scaled dot product을 한 다음에 밸류 임베딩에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요 부분이 하나의 헤드잖아요. 요게 인제 여러 개가 스태킹 돼서 멀티 헤드가 되죠. 그게 컨캣 된 다음에 리니어 프로젝션 하는 것까지가 멀티 헤드 어텐션의 그 블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가 요렇게 됩니다. 요 라이트 웨이티드 컨볼루션은 이제 뎁스 와이즈 세퍼블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그룹 컨볼루션으로 바꿔 가지고 이 헤드 수하고 대응되도록 해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쿼리 키 밸류 임베딩을 요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까지는 똑같이 한번 해준 다음에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으로 요 과정하고 대응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 결과물을 라이트 웨이트 컨볼루션에 집어넣게 되고요. 마지막 리니어 프로젝션 하게 되고요. 다이나믹 컨볼루션은 이 라이트 컨볼루션에서 이 컨볼루셔널 필터의 그 웨이트를 타임 스텝마다 다이나믹하게 바뀌게 컨텐트 베이스로 바뀌게 해 주는 요런 어 리니어 프로젝션을 중간에 한번 레지듀얼하게 집어넣는 방식인데요. 요거는 뭐 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했던 그 비주얼 컨셉 리즈닝 네트워크 거기에서 이제 컨셉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왜 컨셉 리즈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드제센시 매트릭스로 릴레이션을 이렇게 구해 줬잖아요. 근데 그 릴레이션 어드제센시를 스태틱하게 쓰지 않고 그 컨텐트 베이스로 다이나믹하게 바꾸는 테크닉이 있었죠. 다이나믹 어드제센시를 쓰는 방식. 그거랑 좀 유사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연결하는 방법은 컨볼루셔널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요게 2017 년에 나왔던 컨보 S2S 구조이죠. 어 그래서 보시면 바뀌는 부분은 그 트랜스포머 베이스랑 바뀌는 부분은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 컨브 블락으로 대체가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컨브 블락은 앞단에 GLU가 들어가고 뒷단에 그 리니어 프로젝션 들어간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앞단 어 설명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멀티 헤드 어텐션 전체 그 입 입력을 처리하는 부분, 쿼리 키 밸류 트랜스폼을 하는 부분이 이제 GLU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기존의 트랜스포머하고 똑같은데요. 요 셀프 어텐션 대신 큰 의미에서 콤브 블락을 넣어서 처리를 하고 레이어 놈을 한 다음에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인제 더하기를 해 주는 과정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하고 이것도 레지듀얼로 연결되는 부분 레이어 놈 하는 부분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살려 놓고 그리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로 매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어 요 어텐션이 필요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고때 쓰는 방식은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컨브 S2S 논문을 그냥 스키밍만 한 수준이라 한번 설명은 해 보겠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요쪽이 인제 인코더 쪽이고요. 그러니까 "They agree라고 하는 문장을 주고 이거를 "Sie stimmen zu?"라고 하는 독일어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는 요게 디코더 쪽입니다. 그건데 여기서는 지금 다루는 라이트 웨이트 컨볼루션이나 다이나믹 컨볼루션과 달리 어 GLU가 컨볼루션 뒤에 있어요. 이 쪼끔 이것도 재밌는데 하여튼 일단 컨볼루션으로 임베딩을 만들고 그거를 duplicate를 한 다음에 하나는 시그모이드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GLU 오퍼레이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GLU 오퍼레이션 한 그 결과물을 임베딩으로 써서 이제 컬럼 쪽은 인코더 이제 로우 쪽은 디코도 똑같이 오퍼레이션을 해요. 해 가지고 닷 프로덕트를 하고요. 그 닷 프로덕트 한 걸 디코드 와이즈에 맞게 그
로우 와이즈로 이제 서메이션을 해 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로 할당을 해 주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잘하시는 분이 있다가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T5하고 똑같이 하는데요. T5가 C4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써서 프리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스팬 베이스드로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시퀀스 투 시퀀스로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그 스팬 베이스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스크트 랭귀지 모델링은 요렇게 그 멀쩡한 문장에서 일부를 보통 토큰 하나를 이렇게 매스킹 해 버리고 요거를 이 뒤에서 답을 그러니까 맞추도록 하는,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이죠. 근데 그게 그 모노그램으로만 하지 않고 이제 스팬 베이스드로 한다고 할 때는 요거가 N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3 개의 지금 토큰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플렉서블하게 1 개도 될 수 있고 여러 뭐 더 3 개보다 더 큰 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 T5 세팅에서는 스팬 사이즈를 3 으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고요. 요렇게 커럽션 하는 비율도 이제 커럽션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T5에서 전체 15%를 커럽션을 시켰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15%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프레지던트 프랭클린 마스크가 본 마스크 January 188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마스크에는 이제 D 루즈벨트 was라고 한 3 개의 토큰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는 in이라고 한 하나의 토큰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 "언제 이 사람이 태어났니?"라는 질문에 요 위에서 나왔던 요런 거를 답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MLM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서 로스는 토큰와이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고요. 요거는 전체 클래스에는 전체 클래스에 해당하는데 보캐블러리 사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클래스별로 바이너리로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고 그걸 또 시퀀스 와이즈로 다 또 구해서 서메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로스를 최종적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티처 포싱이라고 하는 거는 어 뭐 다 알고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 요렇게 시퀀스 투 시퀀스로 학습을 할 때 처음에 T-1에서 뭔가 뭐 스타트 오브 센텐스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딱 시작하면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T 타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T 타임에서 인풋으로 주는 그 토큰을 T-1 타임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로 아웃풋 레벨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 그 녀석을 가져와 가지고 T 타임의 인풋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티처 포싱이라고 합니다. 네. 고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요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5개 리서치 퀘스천을 던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내용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트랜스포머만큼 컨볼루션을 쓰는 게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을 했을 때 '좋은 게 있나?'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만큼 좋은가? 경쟁력이 있나?'라는 질문인데요. 프리 트레인 했을 때랑 프롬 스크래치를 했을 때 중에 '어떨 때가 더 좋지?'라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이 프리 트레인드 컨볼루션 모델을 썼을 때 트랜스포머 대비해서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좀 비교해서 인제 물어봅니다. 그 초점은 이제 '더 패스터한가?'라는 쪽에 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잘 안 될 때, '컨볼루션이 잘 안 될 때는 언제지? 왜 그렇지?'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세 가지 옵션으로 컨볼루션 테스트를 할 텐데 '그중에서 더 잘 되는 게 있는 건가?'라는 질문인데, 사실 요 형식 자체는 되게 재미있는데 좀 답정너 질문 같은 느낌도 들죠. 해 보고 거기에 맞는 질문을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실험에 들어가면요. 데이터셋하고 태스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용으로는 인제 C4 데이터셋을 쓰고요. T5하고 또 그 똑같은 걸 쓰고요. 이게
그 저장 용량 사이즈가 750 기가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웹 크롤링으로 만들어진 거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전체 8 개의 데이터셋을 쓰는데 크게 5 가지 태스크로 나눠집니다. 톡시시티는 이제 이게 유해한 내용이냐 아니냐 바이너리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고요. 센티먼트는 뭐 이게 영화 평가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긍정적인 평가냐 부정적인 평가냐 역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퀘스천 클래시피케이션은 질문의 형태를 46 가지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고요. 뉴스 같은 경우는 4 개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는 제너레이션 하는 태스크인데요. 시멘틱 파싱이라고 해서 저도 조금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요런 cat smiled 같은 요런 문장이 들어가면 여기서 엔티티 혹은 서브젝트에 해당하는 cat을 일단 뽑아내고 x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에이전트가 스마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요렇게 포멀라이즈 된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x2, x1 요렇게 같이 표현을 해 주는 요런 태스크라고 합니다. 사용된 모델은 일단 T5 베이스를 그 베이스라인으로 했어요. 굉장히 스트롱 베이스라인이죠. 얘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가 12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고 헤드가 12 개, 히든 디멘션 768 그다음에 피드 포워드가 3K 디멘션을 가지고 있고요. 컨볼루션 쪽은 라이트웨이트, 다이나믹, 다이얼레이티드. 요 다이얼레이티드는 갑자기 좀 뜬금없이 나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이 좀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요거는 라이트웨이트에서 다이얼레이션만 추가한 버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커널 수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고 요 하나만 되어 있는데 이전에 Pay Less Attention에서는 3, 7, 15, 31로 썼는데 여기서 4, 7, 15 뭐 대략 비슷하게 뒤쪽으로 갈수록 리셉티브 필드를 좀 크게 해 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레이어는 총 다 공이 12 개씩 썼고요. 파라미터가 230 메가가 되도록 맞췄다라고 하네요. 요게 Pay Less Attention 논문에서는 바닐라 트랜스포머가 레이어 6 개고 근데 그 파라미터를 맞추기 위해서 컨볼루션 쪽에는 레이어를 7 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레이어 수는 12 개로 동일하게 하고 아마 필터 수를 좀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요 소스가 나중에 공개되면 좀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디테일은 뭐 이렇게 하는데요. 프리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터레이션을 524,000 번을 돌렸고 배치 사이즈 128, 시퀀스 인풋은 이제 512 이렇게 되고 스팬 사이즈 3, 커럽션 레이트 15. 그다음에 좀 아담하고 비슷한데 좀 더 이게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에이다 팩터로 옵티마이즈를 하고 러닝 레이트는 인버스 스퀘어 루트로 스케줄링을 합니다. TPU 약 16개 정도 썼을 때 12 시간 소요된다라고 하네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대동소이한데요. 배치 사이즈는 좀 작게 하고 맥시멈 10만 번 이터레이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그 퍼포먼스는 피크인 거를 뽑아서 인제 리포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러닝 레이트는 요 3개 중에서 골라서 튜닝을 했다라고 하고요. 대략 얘도 16개 TPU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표는 요게 하나가 다예요. 그래서 되게 단촐한데 음 from scratch로 학습한 경우, 프리 트레이닝 한 경우, 그다음에 요 둘 간의 그 게인이 얼마냐를 표시한 요 세 가지가 있고요. 트랜스포머, 라이트웨이트, 다이얼레이트, 다이나믹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놀랍게도 컨볼루션 버전이 트랜스포머 대비해서 그 탑 스코어를 기록한 게 대부분 다 컨볼루션입니다. 요 딱 하나만 제외하고 IMDb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인제 트랜스포머가 프리 트레이닝을 했을 때 가장 높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컨볼루셔널 결과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라이트웨이트가 4 개, 다일레이션이 7 개, 다이내믹이 합쳐서 6 개가 탑 스코어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을 했을 때 개인이 있는가? 요 두 개를 비교한 거를 보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위키 탁식에서 오히려 프리 트레이닝이 역효과를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컨볼루션은 전부 다 일관되게 효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표 하나뿐이지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부터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세 가지 퀘스천에 대한 답은 이건데요. 컨볼루션이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 베네핏이 있는가? 예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하고 컴패리티브한가? 이것도 예스죠. 심지어 프리트레인 하건 프롬 스크래치 하건 어떤 세팅에서도 다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어 라이트 웨이트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다일레이션이나 다이나믹이 쪼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제 리서치 퀘스천 3 번, 4 번이 비었는데요. 그 마지막 디스커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패할 때는 언젠가 컨볼루션이 왜 그런가라는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일관되게 인제 크로스 어텐션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 키 밸류를 서로 이렇게 크로스 시켜 주면은 크로스 어텐션이 구현이 되는데 반해서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제 약점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어떤 시퀀스 릴레이션십을 모델링 해야 될 때는 그거는 이 바닐라 컨볼루션 방식으로는 안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예시로 요것도 아마 처음에는 그 테이블에 넣으려고 실험을 했을 텐데요. 스쿼드나 인제 멀티 NLI, 요게 글루 벤치마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 해 보면 트랜스포머 대비 요게 둘 다 어떤 그 어떤 센텐스 페어가 학습이 돼야 되는 퀘스천 앤서나 뭐 이런 형태의 그런 태스크들인데, 해 보니 트랜스포머 대비 굉장히 성능이 좀 떨어지게 나오더라. 심지어 얘는 20% 가까이 낮죠. 그래서 인제 뺀 것 같고 요게 약점이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코더 단에서 이 컨볼루션에 싱글 레이어로 크로스 어텐션을 오그멘트 해 주기만 하면 거의 1% 정도로 근접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또 추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요.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언급하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리 리서치 퀘스천 인제 3 번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예를 보면 어 '어떤 점이 그 트랜스포머 대비 더 나은 점인가?'라는 건데, 인제 주로 속도 측면에서 인제 보고 있습니다. 테이블 이 그림 두 개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둘 다 X축은 인풋 시퀀스 랭스고요. 그다음에 인제 Y축이, 왼쪽은 그 프리 트레이닝을 할 때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샘플의 수, 그다음에 이 오른쪽 거는 플랍 수를 말합니다. 어 그래서 시퀀스 랭스가 작을 때부터 이렇게 4K까지 커지는 동안 일관되게 컨볼루션이 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샘플 수가 많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거는 요 지금 로그 스케일로 X축, Y축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그 스케일로 이 정도 차이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프리 트레인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아까 성능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던 것처럼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논문에서는 프리 트레이닝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플랍 이피션시도 보면은 어 트랜스포머 대비해서 시퀀스가 커질 때 일관되게 컨볼루션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다.'라는 답을 여기에 인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그러면 인제 이 저자가 이 논문에서 컨볼루션으로 이게 더 빠르고 뭐 좋은 점이 많으니 트랜스포머를 대체를 해야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는 자문을 하는데요. 그건 아니다가 답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뭘 말하냐면은 이 컨볼루션에 우리가 좀 간과하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NLP에서도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모델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고, 스피드나 플랍도 봤던 것처럼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좋은 특성들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트랜스포머처럼 프리 트레이닝을 하면은 베네핏을 얻는 게
좀 전에 본 것처럼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또 단점도 있는데 크로스 어텐션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프랙티셔너들이 어 자기들이 오그멘트 해 가지고 이걸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어떤 추가 옵션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벗어나서 좀 뭔가 아키텍처에 대한 exploration을 해 보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건 마지막 장표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트랜스포머가 끝판왕이라고 생각되는 되고 있는데, 사실 랭귀지 모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라지 스케일 프리 트레이닝이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페어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empirical한 그 실험 결과를 보면 3 개의 컨볼루셔널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트랜스포머 수준으로 얻었고, 그래서 이게 이 포텐셜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마지막 테이크 홈 메시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은데, 인제 아키텍처럴 얼터너티브를 익스플로어 할 때 이 healthy level of optimism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인제 다 수렴되고 끝났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